안녕하세요. 수정입니다. 여러분, 기적방송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2020년 4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자, 제가 오늘 우리 기적방송국의 애청자 여러분 중에서 만 17살의 고3인 우리 써니군의 소식과 우리 써니군의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요청의 편지를 받고 너무너무 마음이 흡족했어요. 책을 읽어줘서 좋은 것도 있지만 요새 시기에 아이들도 힘들고 학교를 안 가잖아요. 아이들도 힘들고 중학교, 고등학교 형아들도 힘들고 게다가 이제 시험을 앞둔 모의고사를 앞둔 우리 고3 수험생 학생들 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계속 불안한 것 같아요. 그죠? 하지만 예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책 중에서도 나폴레온 힐의 결국 당신은 이길 것이다 에서 나오는 악마가 내 안에 있는데 그 악마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그 악마의 에너지를 점점점 거세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수험생 여러분, 그들을 위한 어린 왕자 책을 조금 읽어드릴까 합니다. 어린 왕자의 줄거리 아세요? 어렸을 때 우리 어린 왕자는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거대한 보아 구렁이를 그렸는데 어른들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내 그림이 무섭지 않아요? 그랬더니 어른들은 모자가 뭐가 무섭니? 라고 대답할 뿐이었어요. 그래서 생텍쥐베리는 그림의 꿈을 포기하고 말았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나 봐요. 보이는 것은 껍데기일 뿐인 거죠. 그래서 그는 커서 비행사가 되었답니다. 이곳저곳을 날아다녔죠. 그러던 어느 날 비행기 고장으로 사막에 불시착을 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막. 그 망연자실한 순간에 한 소년을 만났습니다. 소년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텍쥐베리한테 다가왔어요. 그리고 이야기했어요. 나한테 양을 그려줘. 생텍쥐베리는 어릴 때 그렸던 보아뱀을 그려줬어요. 그 보아뱀은 어른들이 뭐라고 했죠? 어른들이 모자라고 했죠. 그랬더니 소년이 뭘 했는지 알아요? 보아뱀을 필요 없고 양을 그려달래요. 생텍쥐베리는 여러 모양의 양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그 소년은 모든 것을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에 들지 않아 했어요. 이 양은 병이 들었어. 이 양은 염소잖아. 결국 그는 구멍이 뚫려 있는 상자를 그려주었어요. 자, 이건 상자야. 네가 원하는 양은 이 안에 있어. 그러자 그제서야 비로소 소녀는 손뼉을 치면서 막 기뻐한 거예요. 내가 원한 게 바로 이거예요. 이 양에게 풀을 많이 줘야 할까요? 비행기를 고치면서 그는 소년과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소년은 어린 왕자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어린 왕자가 사는 별에는 바오밥 나무가 있다고 해요. 그는 매일 그 나무를 치워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금방 커져서 별을 망가뜨릴지 모른다고요. 그것 때문에 어린 왕자는 생텍쥐베리에게 양을 그려달라고 했던 거예요. 양을 바오밥 나무는 먹어치울 수 있으니까. 또한 그 별에는 장미도 살고 있었는데 어린 왕자가 애지중지하면서 키웠던 그 예쁜 장미. 하지만 그 장미는 오만함이 도가 지나쳤어요. 그래서 어린 왕자는 그 자존심을 고치기 위해 별을 떠난 거였죠. 이후 6개의 별을 지나는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별은 왕이에요. 그곳에는 왕만이 살고 있어요. 다스릴 것조차 없는 작은 행성의 왕이에요. 쥐가 있는 듯 보이고 가끔 사형도 선고하지만 그에게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없어요. 무엇이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어린 왕자의 작은 행동에도 허락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려는 왕. 그래서 왕자는 그에게 해가 지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청해요. 왕은 법이 있기에 기다려야 한다고 말해요. 결국 떠나죠. 두 번째 별로 가는데 이곳은 허영심이 많아요. 사람들이. 이곳에서 멋쟁이 신사가 있었어요. 너무 멋쟁이죠. 어린 왕자가 박수를 칠 때마다 모자를 벗고 근사하게 인사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계속 어린 왕자는 손뼉을 쳤어요. 계속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한두 번이지 지루한 거죠. 다른 말을 하려고 했지만 신사는 칭찬만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어린 왕자는 또다시 세 번째로 갑니다. 왜 이렇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걸까요? 사람들은 왜 인정받으려고 해요? 세 번째 별은 술꾼의 별. 이곳은 술만 먹는 술고래가 살고 있었는데 어린 왕자가 다가왔는데 쳐다보지도 않아요. 왜 그렇게 술을 마시는 거예요? 술꾼은 대답하죠. 부끄러움을 잊기 위해서. 어린 왕자가 물어요. 무엇이 부끄러운데요? 술꾼은 이렇게 대답해요. 술 먹는 게 부끄러워. 작은 어려움조차 현실을 잊고자 술에 빠져있는 참. 네 번째 별에 갔어요. 사업가의 별이래요. 이 사업가는 얼마나 바쁜지 어린 왕자가 다가가도 고개조차 들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담뱃불이 꺼졌군요. 셋에다 둘을 더하면 다섯, 다섯하고 일곱을 곱하면 더하면 어쩌고 저쩌고. 그는 종이에 빼곡하게 적힌 무언가를 계속 작성해요. 별을 세고 있는 거래요. 어떤 별? 자신이 소유한 별. 자신이 소유한 별을 세어서 부자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일에 중독된 사업가의 별이래요. 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이렇게 뭔가에 집중을 해 있겠죠? 그쵸? 자꾸만 이 세상이 달라지긴 했는데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더 큰일 나겠어. 이런 걱정, 불안함,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에 쫓기듯이 살고 있습니다. 돈에도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돈은 쫓아가면 쫓아갈 수가 없대요. 쫓아간다고 돈을 쫓아갈 수가 없대요. 돈을 버시는 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무엇을 위해 일해요? 다섯 번째 별을 갑니다. 가로등을 1분마다 켜고 끄는 사람. 그 별에 다가가서 어린 왕자는 가로등을 켜는 사람에게 인사를 해요. 뭔가 의미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왜 방금 가로등을 껐나요? 안녕? 이건 명령이야. 명령이 뭐예요? 가로등을 끄라는 거지. 그럼 안녕. 그리고 다시 불을 켰어요. 그랬더니 어린 왕자가 그러면 왜 방금 불을 켰어요? 명령이야. 가로등 켜고 끄는 사람이 이 일이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쉬라고 했어요. 명령이야. 별이 너무 빨리 돌아서 계속해서 가로등을 만져야 한다고 해요. 쉬라고 얘기해도 명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대요. 왜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시킨 거예요? 의문이 제기하지도 않는 모습이 너무 요새 사람들 같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왠지도 모르고. 그래서 여섯 번째 별을 갑니다. 지리학자의 별입니다. 이곳 역시 지리학자가 살았고 산과 들, 강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인데요. 어린 왕자가 산과 들, 강이 어딨냐고 묻자 그는 탐험가가 없어서 알 수가 없대요. 이건 뭐죠? 자신은 서재에서 일하고 탐험가가 위치를 추적해서 찾아야 하는데 탐험가가 없어서 산과 들, 강의 위치를 아는 이가 없대요. 그리고 지구라는 별을 추천합니다. 그곳에 가보라고 권유해요. 자,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나요? 지구 갔어요. 어린 왕자는 지구에서 여우를 만나게 됩니다. 어린 왕자는 여우에게 친구가 되자고 하지만 여우는 아직 서로에게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놀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어린 왕자는 길들여지는 게 뭐야? 그랬더니 여우가 이래요. 인연을 맺는 것이야.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 매일 같은 시간에 찾아오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지. 때로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법이니까. 계속 이 과정이 반복되면 어느새 우리는 한층 더 가까워져 있을 거야. 너는 매일 같은 시간에 오는 게 좋을 거야. 가령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기어이 4시가 되면 나는 안달이 나서 안절부절 못하게 될 거야. 넌 네가 길들인 것에 대해 언제까지나 책임을 져야 하는 거야. 넌 네 장미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어. 누군가에게 길들여진다는 것은 눈물을 흘릴 일이 생긴다는 것인지도 모른다. 나는 그때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어. 꽃의 말이 아닌 행동을 보고 판단했어야 했어. 내게 향기를 전해주고 즐거움을 주었는데 그 꽃을 떠나지 말았어야 했어. 그 허영심 뒤에 가려진 따뜻한 마음을 보았어야 하는데 그때 난 꽃을 제대로 사랑하기에는 아직 어렸던 거야. 내 장미꽃을 그렇게 소중하게 만든 것은 그 꽃을 위해 네가 소비한 시간이란다.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 사막은 조금 외롭구나. 사람들 속에서도 외롭기는 마찬가지야. 뱀이 말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알아? 글쎄요. 돈 버는 일? 밥 먹는 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란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는 건 기적이야.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행동하게 되어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 가장 어려운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내 마음도 읽어보고 남의 마음도 읽어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소중한 사랑을 한번 읽어보아요. 그래서 엄마에게 사랑해. 우리 아들에게도 사랑해. 그리고 친구에게도 사랑해. 사랑을 전해봅시다. 이럴수록 다 같이 사랑을 표현하면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자꾸만 기적처럼 몰려와요. 그쵸? 여러분 힘내시고 참 사랑이 많은 그런 4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길 저는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